여러분들 이런 경우 정말 많지 않습니까? 해야 할 일은 있는데 시간은 부족하고 게다가 능력을 초과하는 그런 일이 나한테 맡겨졌어. 이러면 걱정이 태산이죠. 가슴이 답답하죠. 한 걸음도 앞으로 못 나가겠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경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그럴 때가 꽤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 대부분이 그런 상황에 자주 처하게 되지 않아요? 저는 이럴 때 쓰는 저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답니다. 능력 초과일 때, 시간이 없을 때, 죽어도 그걸 하기 싫을 때, 이거 모두 대처법이 다른데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일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을 하는데요. 내 능력보다 좀 사이즈가 큰 그런 일이 맡겨졌을 때라든지 그 일을 해야 되긴 하는데 엄청 시간이 없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자주 봉착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가 되면 우선 가슴이 답답해 오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이 가슴 답답증이 제일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행위가 정지되죠. 민기적거리게 되죠. 그래서 시간을 쭉 끌다가 마지막에 급하게 대충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자주 맞이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결과는 당연히 그 성과의 수위가 낮춰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게 저는 습관이 되면 정말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습관을 끊어내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요. 대처 패턴 같은 것을 우리 함께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능력을 초과하는 나의 능력보다 훨씬 더 사이즈가 큰 그런 일들이 맡겨지면 대체로 어떤가요? 우리 두려움에 먼저 쌓이게 되죠. 그 일에 대한 큰 두려움이 생겨서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루기로 일관하는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 아닐까 싶습니다. 시간이 부족할 때도 되게 많죠. 일이 주어지긴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시간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또는 일이 주어지는 것 자체가 아주 바트게 주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우리 일상에서 정말 많은데 이럴 때는 스트레스 이빠이의 상태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또 이렇게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면 결과적으로 일의 효율은 효율대로 또 떨어지게 됩니다. 시간은 없는데 일의 효율이 떨어지니까 큰 탈 난 거죠. 우리가 또 하나 자주 경험하는 것이 일을 이유는 없는데 무조건 하기가 싫은 거야. 이럴 때가 와요. 저는 이런 것이 대체로 몸의 상태하고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일을 하기가 싫은 상태가 되면 저는 가치 동의 부분을 조금 더 강화시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생각하는 가치 그리고 그 일이 갖는 가치를 우리가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 일이 되게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 일을 하기가 어렵죠. 가치 동의가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꾸역꾸역 효율 없이 그 일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넋놓고 기다리거나 이제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현실을 우리가 타개하려고 할 때 저는 본질을 생각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모든 일, 우리가 행위하는 것, 그것은 그 일의 본질이 practice, 영어로 practice라는 단어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대목과 관련해서 한나 아렌트를 자주 들죠. 한나 아렌트가 인간의 조건이라는 책 속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행위하는 것, 일하는 것을 labor, work, practice로 나눈다고 했지 않습니까? labor는 마지못해서 노동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워크는 자기의 전문 영역에서 전문성을 발휘해가면서 일을 하는 것 이런 거 다 워크라고 하고 그런데 마지막에 practice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일의 가치에 취해서 그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실천 행위를 하는 걸 우리가 practice라고 하거든요. 일의 본래적 성격은 practice에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과 그 일의 가치가 일치하는 거예요. 이 가치 일치를 전제로 해서 의미와 재미를 붙여가면서 그 행위를 하는 거. 이게 practice라고 할 수 있습니다. practice의 내용적인 성격에 대해서도 함께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내용적 성격은 세 가지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 가치성, 지속성, 성장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일이 충분히 의미가 있어. 이게 인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일을 하면서 우리는 가치성을 계속 일을 하면서 느끼게 되겠죠. 그 가치성을 느끼면서 일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그 일은 실증이 덜 나고 의미를 쫓아서 가니까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일을 하는 과정에서 내 자신의 성장 이런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이 practice라는 이 일은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일정한 성격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치로운 일이 주어진 경우에는 객관적인 시의성이라는 게 불가피하게 존재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주관적으로 그 일을 설계해서 할 때도 주관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니까 주관적 시의성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practice라는 일의 행위를 할 때 우리는 항상 정해진 시간 내에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 시간, 감정 상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과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 이것이 충돌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런 충돌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나를 맞춰가는 것 그것이 practice의 시간적 특성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충돌을 극복하고 나를 맞춰가는 과정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그 나를 맞춰가는 과정 다시 말해서 시간을 조금 당겨서 하는 경우가 많겠죠. 이 과정에서 내적 진화가 일어난다는 사실 이것도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간에 맞춰서 의미 있는 일을 practice 하려고 할 때 내가 조금 급하게 그 일을 해야 해. 그럴 때 여러분들은 뭘 생각한다고요? 내적 진화 나의 그 적극적인 프랙티스 안에서 내적 진화, 나의 성장이 일어난다. 이것을 여러분들 꼭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충돌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가 갖고 있는 해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 능력을 초과하는 그런 일이 맡겨졌을 때요. 이때는요, 여러분들 키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데 이거를 잊어버리고 이걸 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제가 강조를 하는 거예요. 나의 능력을 초과한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에 핵심 포인트를 둬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나의 능력을 초과하는 일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열심히 하려고 하거나 또는 급하게라도 공부를 해서 그 일을 처리하려고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베스트는 타인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물론 문제는 내가 도움을 청할 사람이 주변에 있지 않을 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이때도 여러분들 방법이 없지 않습니다. 누가 그 일을 잘하는지를 조사를 하면 당연히 사람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는 그런 문제가 있을 뿐이죠. 그럴 때요, 퍽하고 달려가서 그에게 도움을 청하면 일반적으로는 도움을 받아내는데 성공할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습니다. 이런 것도 다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묻거나 또는 그에게 협업을 부탁하거나 또는 외주를 주거나 이런 방식으로 나의 능력을 초과하는 일이 맡겨졌을 때는 그 위기를 극복해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동시에 사실 이것은 다른 케이스도 다 동일합니다만 나의 능력을 초과하는 일을 접했을 때 목표 수위를 낮추는 것을 반드시 같이 해주셔야 돼요. 능력을 초과하는 일이 맡겨졌음에도 불구하고 막 욕심을 내서 엄청 높은 수위를 설정하고 그 일을 하는 것 이것은 정말 곤란합니다. 우리를 피폐하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목표 수위를 낮춘 상태에서 그 프랙티스를 했어. 그러면 그 프랙티스를 한 것은 자기가 그 일을 잘하는 일보다는 성과가 낮을 거 아닙니까? 이 낮은 성과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그 다음 단계를 기하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것. 이게 엄청 중요하다는 말씀 오늘 강조해서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사실 케이스가 제일 많아요. 시간이 부족한 그런 일을 맞닥뜨렸을 때 이제 이게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들죠. 요때 해결의 핵심은요, 미친 지속성. 이거 제가 자주 쓰는 용어인데 불가피하게 시간이 부족하면 미친 지속성으로 상당 부분 커버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생각에 일단 도달해야 되는 것이죠. 아, 나에게 시간이 부족해. 그러면 뭐 미친 지속성. 뭐 이틀 밤을
샌다든지 또는 사흘 동안 하루에 15시간씩 일을 한다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게 일주일 이상 지속돼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스스로가 결심하고 나면 그러면 시간이 부족한 것이 우리의 주관적 시간을 길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족한 시간을 메울 가능성이 여기서 열리는 것이죠. 이때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될 게 목표 수위를 낮추는 거예요. 이 목표 수위를 낮추는 것은 모든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공통적으로 우리가 행해야 될 아주 중요한 측면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목표 수위를 낮추면 그 다음이 이제 시간이 부족하니까 또 한편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네, 전략적으로 그것을 대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는 구상 기록을 쓴다든지 등등의 여러 방식을 통해서 전략적 사고를 조금 집중적으로 해줘야 돼요. 시간이 없으면 마음이 급하니까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달려드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것도 시간이 부족한 일에 접했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될 아주 중요한 태도라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그 일이 무조건 하기 싫어. 이것도 우리가 자주 접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죠. 이것은요, 답이 몸에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왜 그 일을 하기 싫은지 설명이 안 돼요. 몸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걸 뜻하죠. 여러분들 몸풀기 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산책을 한다든지 조금 격한 운동을 1시간 이상 해준다든지 샤워를 한다든지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하기 싫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일단 몸을 돌보는 일부터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구상 기록을 쓰면서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프랙티스화하는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몸을 좀 편하게 만들어주고 몸을 활성화시킨 상태에서 이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지,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이 일의 가치는 일치하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그 일의 의미를 재부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기 싫은 그 감정이 조금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죠. 앞에 말씀드린 대로 동시에 구상 기록을 쓰면 우리가 일을 하기 싫다는 것은 그 일의 끝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구상 기록을 쓰면 끝이 보이고 그 일의 상이 그려지니까 하기 싫은 마음의 상태를 조금 개선시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은 여러분들 이제는 다 예측하시겠죠. 당연히 목표 수위를 낮추셔야 돼요. 내가 그 일을 하기 싫은 상태였어. 그것을 개선해서 그 일을 하려고 해. 할 때 이미 목표 수위를 낮춘 상태에서 진행하시는 것이 그 일의 성과를 높여주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요, 반드시 이럴 때 달성을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특히 갑자기 하기 싫어서 그 일을 안 하게 되는 이 상태, 이것은요, 그 일을 반드시 달성해서 민기적거리는 습관, 이것을 없애줘야 됩니다.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그것을 해내지 못하는 것이 습관이 돼서 우리 몸에 붙게 되면 이거는 정말 우리 인생에 커다란 장애물처럼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이든 일단 해내는 사람이 되려고 우리 함께 노력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의 방법, 세 가지의 종류에 따라서 또 방법들을 제가 쭉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충돌이 생겼을 때 그것을 극복하면서 나름대로 애써서 그 결과를 만들어내.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내적 진화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라는 게 그때 형성이 되는 것이라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우리 모두 성장형 인간으로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는데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